KBS 대표 시사 프로그램이죠. 시사기획 창 지난주에 방송된 개는 죄가 없다라는 방송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직접 취재하고 제작한 저희 시사제작 2부에 김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당직도 서서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 시사기획 창 지난주 방송본 아주 좀 주목해서 봤는데 제목이 일단 개는 죄가 없다예요. 네. 일단 어떻게 이 방송을 기획을 하셨는지가 제일 먼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기획하신 건가요? 네, 사실 처음에는 이게 동물권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네. 사실은 이제 9시 뉴스 같이 1분 40초 안에 이렇게 담을 네. 수 있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그쵸. 보니까 네. 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시사기획 창에 이제 오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해보려니까 이게 굉장히 분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네,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저의 그 처음 기획안을 보면은 기획안이네요. 네. 그때 보면 이제 뭐 개고양이 이런 부분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농장 동물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이제 야생 동물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1시간 안에 이제 원래는 다 다룰 예정이었는데 네. 시작을 처음에 이제 개로 했던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 개를 취재하는데 1시간 분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랑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개를 통해서 이번에는 한정을 시키되 또 마침 이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그 민법 네. 개정안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좀 약간 더 이야기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초반에 이제 저희가 개는 죄가 없다라는 방송 관련해서 이제 다룰 예정이다라고 예고를 하니까 동물보호법을 다루는 것도 좋지만 왜 개만 하느냐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말씀해주신 걸로 보면은 기획안은 처음에는 이제 다 모든 있었다. 내용을 다 네. 담으려고 했지만 시간 네. 관계상 일단은 어쨌든 사람과 가장 지금 가까운 동물인 개를 좀 중점적으로 다뤘고 또 나머지 네. 이제 동물보호법 관련 얘기들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네요. 네, 이게 시청률이 조금 더 나왔으면 했을 텐데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후속작도 지금 네.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기대가 좀 됩니다. 많이 기대를 네. 해주시면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좀 영상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제 모란시장 이야기가 일단 좀 앞부분에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2016년에 경기도 성남시랑 가축 상인회가 모란시장 내에서 어떤 개 도살이라든지 좀 동물 학대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어땠나요? 이게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란시장에서 이제 살아있는 개를 전시하고 또 그 개를 선택했을 네. 때 이제 뭐 도살이 그 안에서도 다 이루어지는 그런 도축장도 있었고 했던 건데 이게 사실 그거를 이제 금지를 한 거고 네. 사실 이제 개 지육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거는 지금도 오늘날에도 지금도 계속이 되고 지금도요?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한 동물단체 이제 궁금했던 거죠. 이게 모란시장 내에서 도살을 하지 않으면 이 매일 오고 있는 개 사체들은 어디서 이렇게 오고 네. 있고 또 이게 어떤 방법으로 도살이 돼서 오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해본 건데 약간 방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프롤로그처럼 이게 흰색 한 마리가 이제 산채로 이렇게 끌려 들어오고 지금 영상 나오고 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또 다른 개들과 이게 합류가 돼서 어떤 트럭 안에 이렇게 실려 있다가 이게 새벽 시간대 도살장으로 이동을 하고 또 이게 전기 도살이 되고 그다음에 전기도살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개가 다시 같은 트럭에 실려가지고 다시 이 장소로 똑같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한두 번의 일이 아니고 이게 영업이고 패턴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죽음의 유통망이 이렇게 전국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본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유통 경로를 좀 추적을 했던 건데 근데 사실 영상으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좀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보면서 그럼 이게 아까 전기도살 방식으로도 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 일단 개는 축산법상에 이제 가축의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네. 하지만 이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는 이 개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아요. 가축의 범위에. 네.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기를 수는 있는데 도축이나 도살은 할 수가 없는 지금 수 상황입니다. 없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돼지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축산위생법상의 이제 법을 따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저촉을 받지 않지만 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동물보호법에 이제 저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 동물보호법 8조 1항 1호. 그러니까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을 하는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같은 종류의 동물이 이제 다른 동물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을 때 약간 이런 것들, 이 부분 두 가지 가장 큰 위반이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사실은 개들한테 이제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전기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이제 몇 볼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전기가 흐르는 봉을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찌릅니다. 그러니까 머리, 목, 다리 다 여러 군데. 근데 이게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만 해도 이게 한 번에 죽는 개는 없었고요. 이렇게 두세 차례, 그리고 혹은 이제 수차례 찔러도 죽지 않은 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아까 전에 나왔지만 이제 뭐 잠깐 이제 숨을 헐떡이는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개를 다시 끌고 가서 감전사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서 지난해 이미 이게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버젓이 자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다른 동종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이게 살아있는 개들을 이제 계류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도착해서 이제 해놓고, 근데 다른 개들이 이제 죽어가는 거를 다른 개들이 직접 정말 코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고, 사실 저기에 담지는 못했는데 심의에 걸려서 한 화면에 이제 살아있는 개가 있고 방금 죽은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토치로 그슬려서 이렇게 작업이 완료돼 있는 개가 이제 한 화면에 담길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도살 방법이 있었고,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의 좀 비유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봐야 된다거나 혹은 이미 죽은 사람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겠죠. 정신적 학대죠. 그래서 그런 학대들이 지금 만연해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 그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혹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식용견이라고 했을 때 특히 막 이렇게 도사견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그림을 보다시피 굉장히 이런 개들은 종류가 너무 다양했던 거예요. 이렇게 도살장에 들어온 개들이. 그러니까 뭐 말라뮤트 같은 개들도 있었고, 뭐 리트리버 이런 개들도 있었고. 리트리버 굉장히 친근한 동물인데 개들도 많네요. 그런 개들도 있었고, 흔히 볼 수 있는 뭐 믹스견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목줄을 메고 있었던 강아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때 주인이 있었던 개들,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개들도 다 있었네요. 이곳에 블랙홀처럼 정말 이렇게 다 빨려들더라. 약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으면 이게 동물보호법상 일단은 전기도살은 동물 학대 행위로 불법이 위법한 행위가 자명하고요. 또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또 동물을 죽이는 것도 역시 동물보호법에서 위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쨌든 확인하시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좀 왜 이렇게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그럼 이거는 좀 대책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어떤 그 합의가 있었지만 그 합의가 지금 어쨌든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정부에서 어떤 좀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단속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도 이게 개식용 분야가 언제부터 이렇게 논란이 됐는지 찾아보니까 이게 100여 년 전부터 굉장히 큰 100여 년 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1924년에 있는 그 동아일보 1924년이요? 기사에서도 보면은 이게 그 서양에서 이제 우리나라 개고기를 먹는 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기사가 있었고, 50년대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때는 잠시 금지가 됐었습니다. 잠시 금지된 적도 있었나요? 이게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이제 약간 잠시 금지가 됐었고, 근데 이제 67년대 들어가지고는 이제 보신탕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진짜 거의 활발하게
진짜 개식용 문화가 이루어졌었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88 올림픽이나 86 네.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이제 서로 유치를 하면서 이게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입장을 명확하게 해달라라는 이제 이게 나오면서 이제 국민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폭발하던 시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반전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네. 2016년도에 16년도요. 이제 반려인구가 이제 1000만 시대에 돌입을 시대가 합니다. 됐죠. 예. 그러면서 2017년부터는 이제 매해 지금 거의 개식용 반대 집회가 굉장히 강한 집회 이런 거 네. 통해서 이제 열리고 있고,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한 1년 동안에 청와대 그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됐던 민원 중에 1위가 1위가요? 개식용 문제였습니다. 아, 금지시켜달라는. 네네. 그 정도로 개식용이 정말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고 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네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개식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육견협회에서는 지금 어쨌든 개가 식품 원료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걸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좀 유통 과정을 법적 근거로 좀 명확히 하자라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 각각의 입장과 좀 정부가 그럼 어떤 입장을 세우고 있는 건지가 네. 궁금하거든요. 이건 네. 어떤가요? 저희가 그때 육견협회 사무총장님과 되게 어렵게 만났었는데 그런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년 이미 150만 마리 이상의 개가 소비되고 있다.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예. 그리고 소, 돼지, 닭, 오리에 이어서 5대 5대예요. 네, 축종이다. 그래서 아. 차라리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 이 개를 포함을 시켜달라. 그래서 차라리 K 방역, 뭐 K 팝 이런 것처럼 K 개고기 까지도 이제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반면 이제 동물단체 쪽 입장에서는 이게 반려인구 1000만 시대에 이게 가족으로 이제 여기는 문화가 지금 이렇게 이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개도 그렇게 포함이 된다면 소돼지 닭 오리처럼 이제 마트에 가면 개고기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국민 감정상 이게 가능한 부분이냐. 그리고 또 이게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 이제 개를 포함하려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OIE라는 이제 세계 동물 보건 기구라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따라야 네네. 되는데, 이제 이거는 거긴 개 도축 규정이 당연히 없습니다.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개를 어떻게 죽여야지 가장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하고 지금부터 찾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사양화되고 있는 산업에 굳이 이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그거를 다시 또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제적인 비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또 약간.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세워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관계부처에도 여쭤봤죠. 이제 지금 관계부처라 함은 지금 축산법을 관장하고 있는 농식품부, 그리고 축산물위생법을 관리하는 이 식약처, 네. 약간 두 군데인데요. 이 두 부처에서는 모두 지금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정부에서는 일단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운운해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고, 차라리 국회에서 이제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걸 통과시키면 자기네들이 단속을 하든지 뭔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네. 말씀만 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가려는 부분들이 많고, 그동안 뭐 이상돈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 등이 뭐 이런 관련법을 냈지만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가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지금 한정희 의원이고, 지금은 지금 환경부 장관이신데, 네. 그 개고양이 도살이나 처리해서 약간 식용으로 하는 걸 이제 금지하자. 그리고 개식용업자가 자가 폐업을 할 때 그 폐업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 지원을 해주자. 여기까지 예. 이제 담은 법안이 지금 작년 12월에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국회 네. 문턱을 넘기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네네. 지금 결국에는 법적으로 이게 개식용을 합법화할 것인지 아예 금지시킬 것인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죄 이런 없는 개들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죄 없는 개들이 계속해서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이 되고 죽고 있습니다. 있는 네, 상황이네요. 네네. 또 이 방송을 보니까 또 유기견 문제도 네. 좀 중점적으로 다루셨더라고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기견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 5년간의 이렇게 유실 유기동물을 네. 따져봤을 때 이제 계속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뉴스에서도 늘고 있나요?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2019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 전체 유기 유실 동물 수가 13만 마리.
13만 마리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개는 한 10만 마리 정도이고 2020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어떤 이유로 이제 약간 줄어들었긴 했는데 전체가 12만 마리, 그 중에 개는 한 9만 5천여 마리 정도가 지금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10만 마리 가까운 개들이 매년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건데 네. 또 영상 보니까 이게 유기견인데 유기견의 또 상당수가 죽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어떤 일인 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개들이 그러면 이게 보호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네. 대한 부분인데 저희 따져보니까 자연사랑 안락사 비율이 거의 43% 그리고 입양이 27%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사실 고양이까지 다 합치면은 구조돼서 보호소에 들어와서 나가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죽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러면서 이제 안락사가 진짜로 말 그대로 안락사인지 그리고 네. 자연사는 정말 말 그대로 자연사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됐고 그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된 거죠. 네네. 진짜 지금 영상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기르던 개를 유기하시는 분들은 본인께서 이렇게 버리는 순간 이 개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좀 아셔야겠네요. 네네. 네. 그 아까 유기견 관리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위탁 보호소에서 보통 관리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위탁 보호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네.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책임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지자체가 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보호소가 있고 네. 즉 그런 상황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서는 위탁을 줘요. 민간에 이제 위탁을 민간에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위탁보호소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자체가 위탁보호소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상황 거의 다 이제 위탁보호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위탁보호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사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시설을 갖추지 않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나무에 묶어놓고 나무예요. 네. 그러니까 목줄 하나에 나무에 묶어놓고 아. 집만 있는 거, 개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었고 뭐 비닐하우스 한 동에 그냥 애들을 넣어놓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서 뭐 개체 관리도 안 하고 사료도 안 주고 물도 되게 언제 줬는지 모를 물들도 있고 굉장히 그런- 열악한 환경이 좀 네. 많나 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보호소장한테 그러면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평범한 이제 양봉업자이거나 양봉업자신데 그냥 예.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번식업을 하시거나 이제 개농장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위탁 보호소를 운영하시면서 하시면서. 번식업도 하시는 분도 네. 있으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위탁 보호소가 네.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어떤 법적인 틀은 없는 건가요? 기준은? 기준이 다 있고 이제 위탁을 주려면 이제 어떤 데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된다라는 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는 기준은 사실은 지금 없는 상태여서 지금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저희가 방송 시기에는 맞지 않아서 내지를 못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완도 보호소장 같은 경우에는 전직 사냥꾼이셨던 거예요. 그래- 직업이 사냥꾼. 사냥꾼이셨는데 근데 예. 이제 포획틀을 놓고 이제 매번 이제 포획 작업을 하는 게 어려우셔서 그냥 총으로 유기견을 잡아서 놓고 총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위탁 보호소에 굉장히 유기견 관리를 어떻게 보면 많이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그 위탁 보호소를 누가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네. 없는 거네요. 네네. 좀 이런 거는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네. 아까 언급도 해주셨지만 물론 일부 사례겠지만 위탁 보호소 운영자가 또 개농장과 결탁한 경우도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최근에 이제 남양주 개물림 사고도 있었는데 이때도 이 관련된 내용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럼 궁금한 게 그럼 보호소에서 그 많은 유기견들을 어떤 절차로 입양을 보내는지가 좀 궁금한데 이거는 어떻게 취재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지난 5월에 일어났었던 남양주 개 물림 사고를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시 그때 유가족분들도 이 D라이브에 나와서 그때 인터뷰를 네. 하셨던 인터뷰 걸로 해주셨어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개물림 사고 이후에 찾아가 보니까 이 지역 주변에 바로 근처에 이제 개농장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견한 동물단체에서 이 개농장에 있던 개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SNS에
올린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 댓글로 이제 달리는 거예요. 얘네들 남양주 15호소에서 입양이 완료됐다고 했던 개들인데 왜 개농장에 가 있나요? 라는 댓글들이 달렸고, 그래서 개농장에 있던 그 44마리 당시 그 개들을 이제 남양주 15호소에서 입양이 됐던 개체들과 다 사진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6마리 정도가 이 남양주 15호소에서 이 개농장으로 온 게 확인이 돼서 저희가 그 법 영상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더니 이게 99% 동일견이다. 예. 라는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을 받았고, 또 경찰에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그 개농장주의 지인 A 씨라는 분이 있으세요. 네. 이분이 2년 동안 최소 50마리 이상을 이제 공급을 받아서 이제 그 개농장주에게 이제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 공급책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고, 경찰은 어쨌든 15호소장이나 이 개농장주 그리고 개농장 지인 A 씨를 같은 공범으로 지금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입양 절차가 그럼 네. 어떻길래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요. 네. 시민분들께서 정말 기억하시고 이렇게 제보를 안 해주셨으면 또 묻힐 뻔한 일이었네요. 그쵸, 네. 그럼 입양이 도대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건지가 네. 궁금합니다. 이것도 한 장 가져왔는데 준비하셨네요. 혹시 네. 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분양 신청서라고 적혀 있네요. 네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름하고 전화번호, 뭐 네. 사실은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네. 그리고 그다음에 휴대폰 연락처. 번호 이렇게 뭐, 적혀 있네요. 네. 사실은 진짜 누구나 그냥 마음 먹고 가짜로 네. 쓸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이것만 이제 네. 입력을 하면은 데려갈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일정 기간에 많은 개들을 데려가면 사실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것을 그쵸. 막기 위해서 네. 뭐 2년에 4마리까지만 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두기는 합니다. 제한을. 근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A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신상 정보를 다 도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3마리, 4마리, 3마리, 4마리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이름만 바꿔 필적은 다 똑같아요. 근데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려간 거죠. 그래서 그 네. 남양주시 보호소 담당자들한테 찾아가서 말했더니 네. 이렇게 순순하게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자기네들도 속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사실 입양 후 관리에 대한 이 허점이 굉장히 드러났던 사건이라고 그러네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유기견을 보호소에서 입양하려면 이 분양 신청서만 작성하면 누구든 그냥 데려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굉장히 좀 입양 절차가 허술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포획할 때 포획 비용, 그 다음에 보호 비용, 그 애들을 10일간 네.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비용, 그 다음에 안락사할 때 안락사 비용,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비용, 이런 비용들이 이렇게 4가지가 지급이 되고 있고, 이걸 지자체에서 이제 이 위탁 보호소장에게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서 이제 이익을 자꾸 따지려다 보니까 이제 개체 수로 이제 주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한 마리 생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익 대상으로 수단으로 네.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부 지원으로 위탁 보호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작 관리는 지금 너무 허술한 점이 많이 네. 보이네요. 네, 지금 저희 댓글로도 티나 코르님께서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한국에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않나라고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유기견을 입양을 하려면 뭔가 좀 교육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좀 더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분양 신청서만 봐도 그냥 준수 사항이 쭉 적혀 있고 네. 그냥 사인만 하면 되네요. 그리고 사실은 네. 더 충격적이었던 게, 원래는 이제 분양 신청서를 받아서 이제 입양을 내보낼 때 입양 원래는 그 인식칩을 원래는 이제 심어서 네. 원래는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발견된 개들한테서 한 마리도 그런, 왜냐면 다 않았군요. 개농장에 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심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네. 부분도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보호소가 개농장과 결탁해서 이게 유기견들을 결국 개농장으로 보내는 이런 게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건지 좀 답답한데요.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독일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다뤘던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먼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저희가 이제 동물복지 하면은 좀 모범 사례로 나오는 게 방송에서도 다루셨던 독일 사례잖아요. 네. 좀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우리나라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도 찾아보니까 이번에 그
2002년부터 독일은 이미 헌법에 동물 보호의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라는 국가에게 있다라고 네, 명시한 나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독일에서 만났던 분들에 대한 동물에 대한 그냥 시민분들도 굉장히 인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때 취재했던 그 동물 보호소 함부르크에 있는 그 티어하임이라고 해요. 거기는 네. 동물 보호소를. 그래서 티어하임에 가봤더니 이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 보조금으로도 이용이 되지만 운영이 되지만 그다음에 뭐 기부금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랑 달리 정말 안락사 걱정 없이 정말 제2의 견생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충분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입양 보낼 때도 이게 한 번에 와서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허술한 분양 신청서를 써서 작성해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네. 게 아니라 정말 뭐 가족들과 수차례 와서 그 개랑 만나고 또 약간 접점을 찾고 그러니까 정말 이 개를 우리가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조건 뭐 하다못해 진짜 이혼 횟수까지도 여쭤보시더라고요. 이혼 횟수까지요? 네, 이게 얼마나 이렇게 자주 이렇게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따짐으로써 사실은 동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보호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가 딱 올해로 30년이라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느리지만 조금씩은 좀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데 지난 7월에 좀 동물권에 있어서는 좀 기념비적이다 하는 법 개정안이 좀 발표가 됐잖아요. 법무부에서 민법에다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명시해서 좀 신설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은 어쩌면 누군가에겐 굉장히 당연했던 명제가 사실은 법제화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법무부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의 정의를 내리는 그러니까 민법 제 98조의 부분에서 이제 동물의 법적 지위 이렇게 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그런 명제를 지금 넣은 거고요.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번 선언적인 규정을 토대로 해서 이 동물에 관련된 다른 법들, 뭐 수족관법이라든지 뭐 동물보호법, 뭐 야생관리 동물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향상이 될 거고 아마 동물에 대한 그런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그리고 동물 보호에 대한 그런 보호 수준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아질 것으로 지금 상황이 되고요. 지금 8월 말에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은 끝났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이 개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앞으로 이제 규제 심사나 이제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서 아마 최종안이 나오면 그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또 이런 일들이 후속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첫걸음을 좀 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김 기자께서 이번 이 내용을 취재하면서 정말 느끼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사실은 제가 댓글을 되게 잘 읽는 편이라서 기사 댓글이요? 네, 기사 댓글을 많이 읽는 편이어서 지금 댓글들을 다 읽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돼지 다 또 죄가 없다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어쨌든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개를 통해서 어쨌든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이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동물들이 처한 실태나 현실들을 정말 취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댓글 중에 하나 있던 게 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못 보겠다고 하신 분들의 댓글도 굉장히 많았어요. 끝까지 못 보겠다라는. 근데 하지만 또 이게 어쨌든 이 현실이고 또 저희가 이제 심의상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꼭 끝까지 함께 봐주시고 또 이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셔야지만 이게 동물권이 앞으로도 이제 향상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시사기획창 유튜브도 많이 꼭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럼요. 그 저희 방송에 나왔던 그 강릉시 보호소의 네오니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제 방금 그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정말요? 방송에서는 그게 안 나왔었잖아요. 네, 한시적으로 이제 안락사를 면했다고만 나왔는데 그 방송을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지금 방금 연락이 와서 그 말까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말도 있잖아요. 그 나라의 어떤 인권과 도덕성의 수준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좀 우리나라도 어쨌든 동물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사회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많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취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